안녕하세요. 매주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금요일 세계 경제입니다. 이번 주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호르무즈의 충격파.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미국 관세 정책 1년 성적표가 공개됐으며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 대국 자리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네요. 그럼 이번 주 세계 경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미국입니다. 오늘이 바로 해방의 날 1주년입니다. 1년 전인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죠.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지금 그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자리와 공장의 귀환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주목할 만한 대형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6대3으로 IEPA에 의한 관세는 일부는 위헌일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관세 근거를 잃은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대부분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어요.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도 숫자로 확인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관세 부담의 약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으며 외국 수출업체가 부담한 몫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이 낸다고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인데요.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개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는 이번 주 전쟁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OECD는 중동 분쟁이 영국의 다른 어떤 주요 경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영국의 2026년 성장 전망을 기존 1.2%에서 0.7%로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가계 살림도 빠듯해졌거든요. ONS 데이터에 따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난해 1.2% 감소했으며 에너지와 연료 비용 상승이 중소기업과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경우 금리 인하 경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유럽 증시는 이번 주 상당히 요동쳤습니다. 스톡스 600 지수는 1.41% 하락한 589.29를 기록했으며 독일 닥스는 2.38%, 영국 FTSE 100은 0.49%, 프랑스 CAC 40은 1.34% 하락세를 보이며 2월 이후 최악의 거래일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란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눌렀거든요. 그나마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이 2-3주 내로 끝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고 일시적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유럽의 구조적 변화를 읽는 키워드는 방위산업이죠. 독일 최대 방위업체 라인메탈은 지난 2년간 수주 잔고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BAE 시스템즈, 탈레스, 사브 모두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위주는 이제 유럽 증시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주유소의 일일 가격 인상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죠. 남미 경제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ECLAC는 중남미 지역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유지하면서 이는 4년 연속 동일한 성장 구간에 머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COP30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며 브라질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부문에서 지역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어요. 반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체제 교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고립이 깊어지고 있으며 페루는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번 주 글로벌 충격파 속에서도 자체 성장 동력을 키우는 흐름이 읽힙니다. IMF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해 회복이 외부 충격에 의해 중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지역의 회복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큰 화두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입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반면 에너지 수입국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배터리, AI 인프라에 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과 서방의 투자 경쟁은 이번 주에도 계속됐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치 불안과 낮은 투자 수준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개혁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번 주의 진앙은 단연 중동입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는 긴급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크게 방해하여 석유 및 LNG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30%가 지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통로예요.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산유국들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새로운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네요. 여기에 결정적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게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반세기를 이어온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역사적 장면일 수 있겠네요.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으며 전문가들은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는 이번 주 두 개의 상반된 흐름이 교차했습니다. 밝은 면부터 보면 중국 시장은 이번 주 초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죠. 상해지수가 1.5% 상승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5%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구조적 고민도 깊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은 약 4.5%로 목표치 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위기 측면에서 중국은 아이러니한 위치에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위안화 결제 요구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중국 국채는 이번 주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부상하며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네요.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외교 전략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은 이번 주 뜻밖의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호재를 먼저 살펴보면 니케이 니니고 지수는 이번 주 반등장에서 5.2% 폭등하며 2025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반도체주 강세와 긍정적인 단칸 기업 경기조사 결과가 힘을 보탰어요. 악재는 에너지입니다. 일본은 석유 수입의 약 9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위험 여파로 항공유 부족이 심각해지며 일본 항공사들은 국제선 연료 할증료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 IMF는 2026년 인도의 GDP를 4조 5,100억 달러, 일본은 4조 4,600억 달러로 전망하며 인도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주 도쿄를 방문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중동 정세와 중국 히토류 의존도 감소를 논의했어요. 인도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한 주였어요. IMF에 따르면 인도가 세계 GDP 순위에서 4위에 오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굳힐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6년 성장률은 약 6.4%로 전망했어요. 그러나 찬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석유 수요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전략 비축유는 고작 9일 반어치에 불과해요.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되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인도 증시는 이번 주 아시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장 중 하나였으며 루피화 가치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유 가격은 이미 25% 뛰었네요.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입니다. 이번 주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지도자는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였습니다. 그는 중동 분쟁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전개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핵심 공급 경로가 막힌 것이 아시아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시장도 이번 주 동반 약세를 보였으며 항공유 부족은 이 지역 항공업계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반가운 흐름도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필리핀과 중국이 에너지 협력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실용주의가 지정학을 넘어서는 움직임이죠. 오세아니아는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호주가 LNG 수출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 둔화의 여파도 동시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 세계 경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세계 경제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다. 미국은 관세전쟁 1년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고 유럽은 방위와 에너지 자립을 향해 달리고 있고요.
인도는 새로운 세계 경제 강자로 부상했지만 에너지 취약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위기 속에서 위안화 영향력을 조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주일을 정리하는 금요일에 전해드린 금요일 세계 경제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